안녕하세요. 저희는 수학교육과 연합동아리 썸의 소모임인 해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모의고사 해설을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이고요. 오늘은 6평전 이것만 보고 가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단원별로 한 문제씩 주요 기출문항을 뽑았고요. 이 기출문항을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변형문항, 저희의 자작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뚱! 안녕하세요. 저는 유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수학 1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첫 단원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 제가 가져온 문제는요. 작년 고평평가원 21번 문제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근데 AX가 아닌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함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 그리고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기 y는 ax-1제곱 그리고 로그 ax-1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함수와 요 함수가 정확히 역함수 관계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아는 함수들 중에서 ax와 y는 로그 ax는 정확히 역함수 관계이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평행 이동하기 전 함수인 y는 ax제곱 요거를 평행 이동하기 전 함수인 y는 로그 ax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걸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처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면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만나는 요 점 A'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요게 만나는 점을 B'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는 A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A'이 되겠죠. 그리고 B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B'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A, B를 똑같이 평행 이동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이 A, B의 길이가 2루트2면 A', B'의 길이도 똑같이 2루트2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y는 ax와 y는 로그 ax의 역함수 관계,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써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 0,3이고 여기가 3,0이죠. 그러면 전체의 길이가 3루트2일 겁니다. 근데 여기가 2루트2고 이 두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한 파트의 넓이, 한 파트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2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루트 2, 루트 3, 특수각과 관련된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기울기를 한번 봐주시고 이게 특수각이랑 관련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각삼각형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파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 2분의 1이고 요 높이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일 겁니다. 그럼 A'의 좌표 구할 수 있겠네요. 요 길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A'의 x좌표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A'의 y좌표는 3에서 2분의 1 빼주면 되니까 2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A가 되는 거겠죠. 그럼 A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5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분의 3, 2분의 5를 여기에 대입해서 A를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5는 A의 2분의 1승이죠. 그러면 A는 4분의 25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여기 A, B, C, A, B, C의 넓이죠. 그 A, B, 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를 0,4, 여기 0,4죠. 여기 D라고 했을 때 D, C, B에서
DCA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DC를 밑변으로 하고 그러면 25 빼기 25가 아니죠. 4 빼기 25분의 4가 밑변이 될 거고요. 그러면 DCB의 넓이에서 높이는 B의 X좌표니까 여기 2분의 7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빼기 DCA의 넓이를 해주면 4 빼기 25분의 4 그리고 곱하기 A의 X좌표인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요거랑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 계산해주면 4 마이너스 2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2분의 7에서 2분의 3 빼니까 결국에 2가 되겠죠?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 25분의 9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0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50 곱해주시면 답은 19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였고요. 제가 두 번째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y는 ax-1이 결국에는 y는 ax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점, 그 점에 주목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전 함수와 후 함수, 그 관계를 보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는 그 대칭인, 어디에 대칭인가를 보고 한번 볼게요. 원래 y는 ax, 그리고 y는 로그 ax였고 이 두 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이 함수 또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함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건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 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y는 x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함수는 y는 x-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래서 여기 대칭인 직선 여기 이렇게 해주면 y는 x-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AB를 정확하게 y는 x-1이 수직 이등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요. x-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만나는 점 구해볼까요? x는 2분의 5가 될 것이고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 2분의 3이었고 A, B의 기울기가 2루트 2였기 때문에 여기 길이 같으니까 여기 A부터 여기 중점 M까지의 거리가 루트 2가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금 루트 2는 4분의 파이와 관련된 숫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1이 바로 여기 루트 2가 바로 그었을 때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말이죠. 그러면 요 A의 좌표를 구하면 2분의 3, 여기다 1 더하니까 2분의 5가 될 거고요. B의 좌표를 구하면 2분의 7,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처럼 A를 구하고 ABC의 넓이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그냥 하면 되겠지? 다음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 수 없도록 M으로 준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 전과 달리 AB는 루트 2고 점 A와 점 B의 중점의 좌표가 3,1이라고 줬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A 값과 M의 값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지금 그래프 y는 ax-m 있고요. 여기는 y는 로그 ax-m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풀이 방법 중에 두 번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 원래는 y는 ax였을 거고 y는 로그 ax가 a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키니까 y는 a의 x-m제곱이 된 거고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y는 로그 a의 x-m이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요 두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죠. 그러면 요 두 함수는 이거를 m만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에 대하여 대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x-m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어보게 되면 y는 x-m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아까 전에 봤듯이 이 a, b를 y는 x-m이 정확히 수직 이등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점을 줬었죠. 3,1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y는 x-m이 3,1을 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m의 값이 2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ax-2제곱일 거고 여기는 로그 a의 x-2일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a, b, 루트 2라고 했죠.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으면 1, 1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점이 3,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a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3이 될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a 값을 구해주면 2분의 3은 a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a는 4분의 9가 나오겠죠. m은 2였고 a는 4분의 9이기 때문에 답은 4분의 17이 될 겁니다. 2단원에서 가져온 문제는요. 바로 작년 6평 12번입니다. 여기 문제는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있는 곳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요 각도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 A, B의 길이 주어졌고요. AC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 BAC 주어졌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를 떠올려야 할까요? 바로 코사인 법칙이겠죠. 이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B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B의 제곱 16 더하기 AC의 제곱 25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2 곱하기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1이었죠. 8분의 1이라고 줬죠. 그러면 이게 BC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하면 BC의 제곱이 36이 될 거고 BC는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요 각도를 통해서 BC의 길이가 6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는 요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아까 요 각과 요 각이 같죠? 그러면 이 A, B, D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 A, B, D의 길이 또한 4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조금만 더 봐도록 해봅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BAC의 코사인 값, 그거가 8분의 1이었죠. B에서 여기에다가 수선을 딱 내려서 그것을 H라고 불렀을 때 지금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AD를 수직 이등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BA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AH의 길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 여기 HD도 2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D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바로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AD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D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길이 또한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D, B, C를 봤을 때 4, 4이기 때문에 여기 또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죠. 이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DE의 길이였습니다. 근데 이 각도의 코사인 값 알고요.
요 대변의 길이값 압니다. 요 각도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요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했겠죠. 그래서 먼저 요 값의 사인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이 DBC의 특수한 삼각형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DB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D에서 여기다 수선을 내렸을 때 H'이라고 하면 이 BH'의 길이가 3이 될 거고 여기는 루트 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인 값은 4분의 루트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와 달리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여기 코사인 값을 구한 후 사인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여기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기 때문에 여기 코사인 법칙을 써보게 되면 16 플러스 36 해서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48 코사인 DBC의 경우에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똑같이 계산해도 코사인 요거 DBC가 결국에는 요게 4분의 3이 될 거고요. 코사인 DBC가 4분의 3일 거기 때문에 사인 DBC는 아까 전과 똑같은 값 4분의 루트 7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걸로 D2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2를 구하면 사인 DBC 분의 D2의 길이죠. 여기에 뭐랑 같냐면 사인 DEB분의 4가 되겠죠. 여기서 사인 DEB는 코사인 DEB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8분의 6 루트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아까 구했다시피 4분의 루트 7이 되겠죠. 그래서 D2의 값을 구하면 3분의 8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자작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BAC, BED는 2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OO'이 나오고요. OO'의 길이가 6이라는 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 도형으로 한번 볼게요. AB, EDC의 외접원의 교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A, B, E 요 삼각형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직각 삼각형이죠. 그리고 여기도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먼저 A, B, E의 그리고 여기 B, E 길이부터 표시하고 갈게요. 여기 10이고요. A, E는 DC라고 했던 거 표시하고 갈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A, B, E의 각도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Y라고 해볼게요. 근데 요 직각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직각이죠. 그리고 여기 전체는 180도였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A, B, E의 외접원의 지름을 한번 구해보면 저기 sin X분의 요 길이 AE가 되겠죠. A, B, E의 외접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한번 R1이라고 하면 이게 2R1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요 E, D, C의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sin X분의 CD는 2R2가 되겠죠. 근데 AE랑 CD랑 같고 분모 또한 같죠. 그렇기 때문에 R1은 R2라는 거 여기서 나오겠네요. R1은 R2죠. 그러면 이 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O, 여기 O'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A, B, E는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 바로 여기 있겠죠. 빗변의 중점에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5, 여기 5이고 반지름은 5가 될 겁니다. 이 두 원은 반지름이 5가 되는 거죠. 여기 만나는 점을 P, 여기 만나는 점을 Q라고 줬고요. 그러면 OP의 길이가 5가 될 거고 지금 OO'의 길이는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Q를 이어서 그었을 때 여기가 정확히 수직 이등분 되겠죠. OO'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이 될 거고요. P부터 여기 M까지의 거리가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PQ의 길이는 4의 2배이기 때문에 8이 되겠죠. 삼각함수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까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거를 SAS 형태라고 해볼게요. 요거 있을 때 뭐를 생각하셔야 되는지,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SAS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로 코사인 법칙이 필요하겠죠.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요 점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SAS 조건이 나왔을 때 이거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가지고 6평에 가셔야 됩니다. SAS 조건이 나왔을 때 요 두 변 알고요. 여기 코사인 또는 사인 값을 알게 되면 요거 밑변, 요거 높이 한 다음에 사인을 이용해서 요거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요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SS 환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D, B, C 세 변의 길이 모두 알고 있었죠. 그러면 어떤 각도 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다는 점, 여기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서 각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점, 요거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문제에서 봤을 때요. 여기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했고 여기서 요 각과 요 각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각을 이용해서 요 각과 요 그 대변, 요 각과 그 대변의 길이가 지금 조건으로 주어졌었죠. 이럴 경우에 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3단원 수열 단원에서 가지고 온 문제는 작년 9평 15번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여기부터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A5 더하기 A6이 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A6은 A5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겠죠. 먼저 A5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A6은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A5 더하기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0이니까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2가 0이 될 거고 A5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안 되겠죠? 그런 다음에 A5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인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일 때 A6은 2A5가 되겠죠. A6은 2A5가 되니까 A5 더하기 2A5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A5가 0이 될 겁니다. A5가 0이면 이 구간에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경우 한번 볼게요. 만약에 A5가 2분의 1보다 크고 1 이하인 경우 이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A6이 마이너스 2A5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A5 더하기 마이너스 2A5 더하기 2가 0이 됩니다. 이때 A5는 2가 되죠.
2가 되면 A5는 1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A5는 0이라는 여기에서 나온 값이 값으로 정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것은 A5가 0이고 A5가 0일 때 A6도 0이라는 것. 그거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그마 1부터 5까지 AK 값이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1부터 A5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겠죠? A5가 현재 0입니다. 그리고 A4가 있을 거고 A3, A2, A1 이렇게 있겠죠. A5가 0이고 그리고 A5가 0이면 A4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X축 대신에 AN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AN 플러스 1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N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요 사이일 때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2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2AN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그어지겠죠. 여기 2분의 1이요.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2AN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요런 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A5가 0이면 A4를 추측해 볼게요. A5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A4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게 되겠죠. 만약에 A4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점도 음수일 거고 그 음수를 또 다시 그리게 되면 계속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요 조건에 위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음수인 부분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 이외에도 A4가 0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0이라고 하면은 다시 마이너스 1, 0, 1일 텐데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오는 순간 그 뒤가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A3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A2가 다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여기 계속 맨 윗부분부터 볼게요. 이게 0이면 여기는 0이 아니라 1밖에 되지 않겠죠.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 만약에 개수를 물어봤다면 A1의 값의 합이 A1의 개수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이었을 경우에는 AN 플러스 1이 1이면 2분의 1과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2분의 1이 됐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옆에다가 계속 요렇게 해서 계속 찾아볼게요. 자, A4가 여기 A4부터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A4가 이제는 여기 A4가 0이고 A3이 1일 때는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 A2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Y는 2분의 1과 만나는 것, AN 플러스 1은 2분의 1과 만나는 점은 여기 두 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Y는 2AN이죠. AN 플러스 1은 2AN과 만나는 점이죠. 그러면 2AN은 2분의 1 하면 AN은 4분의 1이 될 거고 여기가 4분의 1 또는 4분의 1이 될 거고요. 또는 이 점에서 만나는 거는 마이너스 2AN 플러스 2는 2분의 1이 될 거니까요. AN이 4분의 3이 될 겁니다. 4분의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양수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함수가 x는 2분의 1에 대해서 양쪽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4분의 1, 4분의 3이라고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개의 합이 1임은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계속 구해볼게요. 이제 A4가 0이고 A3이 1이고 1인 부분은 우리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A4가 0이고 A3이 1인 구간은 다 했고요. A4가 1인 것부터 해볼게요. A4가 1이라고 했으면 A3은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 위에서 나왔던 패턴과 똑같아요. 그러면 2분의 1일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구했던 것처럼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죠. y는 an 플러스 1은 4분의 1 그었을 때 2분의 1과 대칭으로 여기 만났을 거예요. 이거 직접 구해보시면 8분의 1, 8분의 7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결국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거의 합이 결국 1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3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으면 결국에 여기 만날 겁니다. 이거 8분의 3, 8분의 5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각각 구하지 않아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 A1의 합이 1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1, 2분의 1, 요거 2개 더한 거 1, 여기 2개 더한 거 1, 여기 2개 더한 거 1 해서 총 답은 2분의 9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잠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열 AN은 A1이 1 이하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sin 파이 AN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요것부터 아까 전처럼 AN과 AN 플러스 1을 하는 함수로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1이 될 거고요. 여기 sin 파이 AN의 경우에는 주기가 파이 이렇게 하면 주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2분의 1일 때 정확히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주어준 건 A5 곱하기 A6입니다. 요게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5까지 AK의 합이 이게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는 사실상 1차 함수로 부분 함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분의 1, 4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x는 2분의 1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결국에 합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A5 곱하기 A6이 0이라고 했으니까 A6은 sin 파이 A5죠. 그러면 A5 곱하기 sin 파이 A5가 0입니다. sin 파이 A5가 0이려면 A5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요.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가지만 가능하겠죠. 여기에서도 A5가 0이면 이 식이 0이 될 겁니다. 결국에 A5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A5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5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A4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그으면 계속 음수가 나오겠죠.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계속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위배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A5는 음수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A5가 0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4, A3, A2, A1
이렇게 있을 겁니다. A5가 0인 경우에 이렇게 그어보면 A4는 마이너스 1, 0, 1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죠. 그럼 A4는 0 또는 1이 될 거예요. 여기가 0이면 또 A3도 0 또는 1이 될 거예요. A2도 0 또는 1이 되겠죠. 그럼 A1은 이때는 1이 돼야겠죠. 그리고 A1이 1이, A2가 1일 경우에는 A1이 2분의 1로 정해집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패턴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일 때 정확히 이 값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합이 요거의 2배인 1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를 알파1, 베타1이라고 해봅시다. 요거 정확한 값은 몰라요. 하지만 1이라는 것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나왔습니다. 여기 똑같은 패턴 그대로 나오니까 바로바로 써주세요. 그때 여기 가서 다시 보고 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2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1 나왔을 때 아까처럼 정확한 값을 모르지만 알파1, 베타1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 알파1과 만나는 것 어딘지 모르겠지만 양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x는 2분의 1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더하기 한 것은 2분의 1의 2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알파2, 베타2라고 적어볼게요. 모르겠고 합은 1이다. 이거 알 수 있죠. 베타1도 똑같아요.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 만나는 점 합이 1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거를 알파3, 베타3라고 하고 여기 1이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5가 0이고 알파5가 0인 부분은 다 했으니까 알파5가 1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알파5가 1일 경우에 A4는 어떻게 되죠? 똑같은 패턴이죠. 2분의 1이 될 겁니다. 2분의 1이면 2분의 1과 만나는 점을 여기서 알파1, 베타1이라고 하자고 했었죠. 알파1, 베타1이 될 거고요. 여기서 나왔던 똑같은 패턴이 또 나옵니다. 여기 알파2, 베타2 나올 거고 여기 알파3, 베타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알파2 몰라요.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뭔가가 나올 거고 이거 알파4, 베타4라고 하고 요거 합 1이고요. 여기도 알파5, 베타5라고 하고 여기 1이고요. 여기도 알파6, 베타6이라고 하고 합만 1이고요. 여기도 알파7, 베타7이라고 하고 합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수만 잘 세서 A1의 값의 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1, 2분의 1, 그리고 알파1, 베타1부터 알파7, 베타7까지 나와 있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1의 값의 합은 A1의 값의 합 1 더하기 그리고 두 번째 거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K는 1부터 7까지 알파 K 더하기 베타 K라고 해봅시다.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거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알파1 더하기 베타1, 알파2 더하기 베타2, 즉 알파 K 더하기 베타 K는 1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1을 7번 더한 거죠. 그래서 8 더하기 2분의 1 해서 답은 2분의 17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수원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